자, 풍산자 128쪽 두근의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찾는 방법이에요. 자,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,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두근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. 그러면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인수는 얘 이항하면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는 인수,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인수거든요. 그래서 두근이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정식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. 두 번째, x제곱은 1이 아니다, a다. 그러면 여기다 a만 곱해주면 돼요. 그 전개하면 되는 거야. 다시 돌아와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 전개해 볼게요.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마 플러스 알파 베타는 0. x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. 이런 꼴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. 얘는 뭐냐?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는 0 이렇게 됐어요? 그리고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다 그러면 각 항에다 a를 곱해주시면 2차 방정식이고요. 이게 기본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해줘요.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번에 이게 아니라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줬냐면은 두 분의 b가 주어져 있거나 두 분의 차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두 분 알파 베타 중에서 무리지수는 하나 알파만 사용해요. 자, 두 분이 b가 m 대 n이다. 그러면 얘가 조건이 없으면 두 분을 보통 알파 베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두 분의 b가 m 대 n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m 알파 하나는 n 알파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. 알파를 곱해주면 약분하면 알파 약분되면 m 대 n 나오겠죠. 그래서 두 분의 b가 되었을 때 두 분을 이렇게 사용해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알파 플러스 n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두 분의 곱 m알파 곱하기 n알파는 a분의 c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요번엔 두 분의 차가 주어져 있어요. 두 분의 차가 k다.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식을 둘 수가 있어요.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알파보다 k만큼 컸을 때 두 근의 차가 k가 되는 거죠. 아니면은 큰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작은 근이 알파에서 k만큼 작다. 두 근의 차가 k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주어져 있을 땐 위의 식이나 아래 식 둘 중에 편한 걸로 이용하면 돼요. 보통 더하기가 많이 편하니까 위에 거 많이 이용해요. 됐어요? 그 다음에 세 번째,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다. 그랬으면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을 알파에다가 k 곱한 게 알파죠. 그렇죠? 그래서 역시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필수 유형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. 필수형 8번 문제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4는 0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두 분의 b가 주어져 있죠? 몇 대 몇이래요? 2대 3이다. 됐어요? 그러면 우리는 실제 두 분은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? 2알파와 3알파로 봐라.
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돼요.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m. 문자 때는 뭐 얼마인지 못 구해요. 그런데 상수항이 숫자잖아요. 문자가 아니라. 그러면은 우리는 근각에서의 두 분의 곱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. 두 분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1분의 c 24다. 이렇게. 그러면 자변 계산하니까 얼마야? 3, 2, 3은 6. 알파 제곱은 24죠? 알파 제곱은 3이에요.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. 됐어요? 자, 알파 구했어. 그럼 알파가 구했으니까 첫 번째. 아니, 알파 나중에 집어넣자. 이거 m을 구하는 거니까 m은 두 분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. 두 분의 곱 2알파 아니 곱이 아니 두 분의 합 플러스 3알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1분의 b 마이너스 m이니까 마마 플러스 m. 그렇죠?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5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. 알파가 아까 몇 개 나왔어요?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였잖아요. 따라서 알파가 2일 때는 5 곱하기 10이 되겠고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m 조건이 양수한 조건이 없으니까 이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. 됐어요?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번에는 두 분의 차가 주어져 있죠. 두 분의 차가 얼마래요? 두 분의 차가 얼마래요? 5. 그러면은 작은 근을 알파로 두면 큰 근은 알파 플러스 5로 두면 돼요. 역시 m은 1창 때 모르니까 두 분의 곱을 먼저 이용하는 거예요. 두 분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5는 a분의 c니까 24다.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되는 거죠?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4는 0. 38에 24 마이너스 플러스. 그쵸?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8은 0이니까 알파는 3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8 나오네요. 그쵸? 따라서 두 근 알파가 3이란 얘기는 알파 플러스 다른 건 알파 플러스 5는 8이 된다는 얘기 있고요. 알파가 마이너스 8이면 알파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? 자, 이제 두 근과의 배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m이네요. 그럼 m은 2알파 플러스 5가 되겠죠. 따라서 알파가 3일 때 2 곱하기 3 더하기 5니까 11이고요. 알파가 마이너스 8일 때는 2 곱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1 나오네요. 아니면 얘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3 더하기 8은 11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고요. 세 번째, 요번에 어떤 조건?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다. 역시 미지수 하나를 사용해라.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래요? 6배래요. 그럼 여기서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은 6알파로 두면 되겠죠? 역시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6알파는 24니까 알파 제곱은 4죠? 알파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.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이번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6알파는 m이잖아요. m은 결국 7알파네요. 그래서 알파가 2일 때 14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4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4 두 개가 나온다. 됐어요?